새벽 3시 도시의 심장은 아직 미약하게나마 뛰고 있었지만 한지우의 세상은 이미 멈춘 지 오래였다. 그녀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가만히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창백한 피부 위로 푸른 혈관이 희미하게 비쳤다. 죽음이란 어쩌면 이 핏줄을 따라 흐르는 절망의 강물이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은 걸까. 서울 강남, 화려한 불빛으로 치장한 마천루 숲. 그 속에서 한지우는 이름 없는 들풀처럼 살아왔다. 대형 IT 회사의 마케팅팀 대리, 28. 명문대를 졸업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얻은 직함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끝없는 야근, 상사의 질책, 동료들과의 보이지 않는 경쟁.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과 같았다. 창밖으로는 잠들지 않는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지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는 절망의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 뿐이었다. 한때 그녀에게도 꿈이 있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이야기들을 종이 위에 수놓고 싶었던, 그래서 문학 동아리에서 밤을 새우며 토론하고 습작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근로는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다.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는 그녀의 여린 꿈을 산산조각냈다. 그렇게 그녀는 현실과 타협했고 꿈을 가슴 깊이 묻어버렸다. 믿었던 입사 동기의 배신은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다. 한때는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의지했던 사이였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지우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승진의 발판으로 삼았다. 그 후로 지우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엄격했던 부모님은 항상 그녀에게 높은 기대치를 요구했다. 지우야,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그 말은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족쇄처럼 그녀를 오담했다. 오늘 중요한 신제품 론칭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다. 밤샘 작업으로 겨우 완성했지만 사소한 데이터 오류 하나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회의실은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상사의 모욕적인 질책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꽂혔다. 한 대리, 이 정도밖에 못해? 회사에 손해만 끼치는 월급 루팡 아니야? 복도에서 마주친 과거 그녀를 배신했던 그 동료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퇴근 후 텅 빈 원룸 오피스텔은 그녀의 마음처럼 차갑고 황량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화려하지만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도시의 불빛만이 가득했다. 지우는 몇 달간 조금씩 모아온 수면제를 꺼내 들었다. 하얀 알약들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달그락거렸다. 그 소리가 마치 죽음의 신이 그녀를 부르는 노랫소리처럼 들렸다.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뜯으며 지우는 중얼거렸다. 이제 다 끝내고 싶어. 한 줌의 알약들을 망설임 없이 삼켰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 그녀의 뇌리를 스친 것은 어릴 적 외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였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단다, 아가야. 하지만 지금 지우에게는 그 어떤 새벽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끝없는 어둠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약효가 온몸으로 퍼지며 의식이 흐려졌다. 마치 깊고 어두운 심해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 감각. 지독한 고통과 함께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기묘할 정도로 평화로운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마치 따뜻한 양수에 안긴 태아처럼 세상의 모든 시름과 번뇌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느낌이었다. 문득 지우는 자신이 침대에 축 늘어져 있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유체이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거나 놀랍지는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오피스텔 현관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다급한 표정의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지우의 몸에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지우는 마치 활동사진을 보는 관객처럼 그 모든 광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자신의 창백한 얼굴, 절망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달려온 부모님.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서는 딸의 죽음 앞에서 느껴져야 할 애끓는 슬픔보다는 어쩌면 이 골칫덩이가 드디어 사라지는 것인가 하는 안도감, 혹은 자신들의 체면을 더럽힌 딸에 대한 희미한 원망 같은 것이 읽히는 듯했다.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구나. 그때였다. 마치 낡은 영사기가 돌아가듯 그녀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생애 회고.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정직한 시간이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고등학교 시절 문예창작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순간이었다. 한지우 학생의 글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의 칭찬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었다. 밤새도록 글을 쓰고 친구들과 문학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던 그 시절 그녀는 진심으로 행복했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우야, 글로는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야지.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여린 꿈을 베어버렸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저항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 깊은 후회가 밀려왔다. 다음 장면은 회사 생활이었다. 자신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던 회사 후배 민정씨. 그녀는 지우에게 커피를 건네며 항상 밝게 웃어주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우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사소한 실수 하나로 민정씨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말았다. 이것밖에 못해요? 정신 안 차릴래요? 그 말에 상처받아 눈물을 글썽이던 민정씨의 슬픈 눈빛이 아직도 선명했다. 그 후로 민정씨는 지우를 어색하게 대했고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미안해, 민정씨. 그때는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다고 굳게 믿었던 입사 동기 박 팀장. 그가 지우의 아이디어를 훔쳐 승진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와 인간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지금 생애 회고 속에서 다시 본 그 순간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어쩌면 그 역시 치열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던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혹은 그와 나 사이에 풀지 못한 오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물론 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지만 그를 향한 증오심보단 알 수 없는 연민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힘들었던 기억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발만 동동 구르던 자신에게 말없이 우산을 건네주고 총총히 사라졌던 이름 모를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 야근 후 지친 몸으로 퇴근하던 길,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길고양이에게 참치캔을 사주었을 때 그 작은 생명이 보여주었던 경계심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 아주 사소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따뜻한 순간들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타인에게 주었던 아주 작은 상처와 아주 미미한 기쁨까지도 마치 그들의 심장이 된 것처럼 생생하게 느꼈다. 그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그녀의 아픔으로 전해졌고 그들의 기쁨이 그녀의 기쁨으로 느껴졌다. 가슴을 치는 후회와 뜨거운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그녀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나는 내 삶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존재였을까? 나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했던 그저 길 잃은 겁쟁이였을 뿐이었을까? 눈물 없는 울음이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왔다. 고통스럽지만 정직했던 생애 회고가 끝나갈 무렵 지우는 자신이 끝없이 펼쳐진 하얀 갈대밭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았다. 사각거리는 갈대 소리와 부드러운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꿈결처럼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안개는 차갑거나 스산하지 않고 오히려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때 안개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희미한 형체는 점차 뚜렷해졌고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 선 것은 너무나도 그리웠던 돌아가신 외할머니였다. 외할머니는 지우가 어릴 적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 가장 건강하고 인자했던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그녀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지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존재였다.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우리 강아지 많이 힘들었구나.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부드럽고 평화로웠다. 지우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외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우의 지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지우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느꼈다. 한참을 울고 난 지우에게 외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애썼다, 아가야.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을꼬. 하지만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란다. 외할머니는 지우의 삶이 결코 실패작이 아니었으며 그녀 안에 아직 채 피어나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쉬고 있음을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다. 특히 그녀가 오래전 접었던 글쓰기라는 재능과 열정이 그녀 자신을 치유하고 타인에게도 빛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씨앗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기억나니? 내가 어릴 적 할미 무릎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네가 지어낸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잖니. 그때 네 눈은 세상 그 어떤 별보다도 반짝였단다. 그 반짝임을 너무 오래도록 잊고 살았구나, 우리 강아지. 외할머니의 말은 지우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혀있던 잊혀진 꿈의 조각들을 하나씩 흔들어 깨웠다. 그래, 그랬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사랑했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꼈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그 소중한 꿈을 너무나도 쉽게 놓아버렸었다. 내 삶이라는 책에는 아직 백지로 남은 페이지가 수두룩하단다. 어떤 빛깔의 이야기로 채워갈지는 오롯이 내 선택에 달렸지.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두웠다고 해서 앞으로의 이야기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단다. 외할머니는 지우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이곳, 모든 고통이 사라진 영원한 평화 속에 머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돌아가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도 있다고. 지우는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돌아가봤자 예전과 같은 절망과 고통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독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동시에 생애 회고를 통해 느꼈던 사무치는 후회와 외할머니의 따뜻한 말을 통해 아주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삶에 대한 미련,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아주 작은 용기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가야. 실패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이란다. 내 안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한 힘이 숨겨져 있단다. 외할머니의 마지막 격려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분명한 의지를 담고 속삭였다. 돌아가고 싶어요. 할머니, 제 이야기를 제 손으로 다시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정말 저를 위한 이야기를요. 지우가 돌아가기로 간절히 결심한 순간 외할머니의 모습이 따스한 빛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며 미소 지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내 이야기를 응원하마. 평화롭던 갈대밭은 눈부시게 밝은 빛의 소용돌이로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지우의 영혼은 격렬하게 현실 세계로 빨려 들어간 듯한 강렬한 느낌에 휩싸였다. 아득한 어둠과 찬란한 빛이 교차하는 터널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환자 바이탈 사인 급격히 저하, 심정지입니다. 모니터에는 지우의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곡선이 비극적인 일직선으로 바뀌었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응급실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담당 의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제세동기 준비, 차지. 차가운 금속 패들이 지우의 가슴에 놓였다. 의사는 온 힘을 다해 외쳤다. 클리어. 강렬한 전기 충격이 지우의 몸을 뒤흔들었지만 모니터의 일직선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의료진의 얼굴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한 번 더, 차지. 다시 한번 전기 충격이 가해졌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고 응급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모니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삶과 죽음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지우의 꺼져가는 의식은 마지막 불꽃처럼 타올랐다. 외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 생애 회고 속에서 느꼈던 후회와 미련,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피어오른 삶에 대한 열망.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외침이 되어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왔다. 살고 싶어.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내 이야기를 아직 끝내고 싶지 않아. 그녀의 영혼이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수면을 향해 필사적으로 팔을 젓는 것처럼. 그때였다.
기적처럼 모니터의 일직선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아주 약하지만 규칙적인 파동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삐, 삐, 삐. 돌아왔습니다. 맥박 돌아왔어요. 의료진 사이에서 안도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지우는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병원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아프게 부서져 들어왔다. 아직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음을 어렴풋이 직감했다. 며칠 후 창백하지만 어딘가 달라진 눈빛으로 지우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에 없이 가볍고 평온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던 늦가을의 풍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앙상한 나뭇가지조차도 아름다워 보였고 차가운 바람결마저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로 다가왔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색하게 병문 안을 왔던 부모님과의 관계도 아주 조금이지만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평생 자식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한 적 없었던 아버지가 퇴원하는 지우의 손을 잡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했다, 지우야. 아비가 다 잘못했다.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들의 진심이 온전히 와닿지는 않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 역시 그들 나름의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왔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퇴원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인사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몇몇 동료들은 수군거렸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담담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오다매던 무거운 족쇄를 풀어버린 듯한 자유로움이었다. 작은 원룸 오피스텔도 정리했다. 최소한의 짐만 남기고 모든 것을 처분했다. 텅 빈 방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주말에는 한강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앞으로의 삶을 조용히 계획했다. 강물은 유유히 흘러갔고 그 흐름을 바라보며 지우는 자신의 삶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기로 마음먹었다. 과거 그녀의 힘듦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가끔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곤 했던 동료 박서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우의 퇴사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한 것이었다. 지우는 담담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서준 씨는 진심으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다. 그 후로 그들은 가끔 만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 서준 씨는 지우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지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몇 달 후 계절은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새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우는 작은 동네 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책 향기 속에서 일하는 것은 그녀에게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다. 낡은 노트북을 켜고 하얀 문서 파일을 열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임사 체험을 통해 겪었던 신비로운 경험들과 그로 인해 얻은 삶의 깨달음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솔직하게 써내려갔다.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눈물이 났지만 그 과정 자체가 치유가 되었다. 그녀의 작은 책상 위에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작은 다육이 화분이 놓여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연두빛 새싹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렸다.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문득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쳐올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세상에 대한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 삶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지우는 자신의 이야기가 담길 새하얀 노트의 첫 페이지를 펼치고 외할머니가 선물해 주셨던 낡은 만년필을 손에 꼭 쥐었다. 그리고 떨리지만 희망에 찬 마음으로 첫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창밖에서 불어온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간지럽혔다.